송영길 대표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 대표님께서 정말 귀중한 시간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바쁘신 일들이 얼마나 많으실지 정말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천시장 하실 때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하고 계신 현장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일일이 설명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일을 맡으면 어떻게 그 추진력을 발휘하는지 그런 현장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영길 대표께서 취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기대감이 큽니다. 또 취임 일성으로 하신 말씀 중에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하고 정말 그래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지난 4.7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민심이 어떤 의미일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깊이 생각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정리했던 생각은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정말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생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한 국민들의 외침 아니었겠습니까? 또 정말 공정한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들어 달라, 불공정에 지친 많은 20, 30대들의 그런 바람이 선거 결과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이 분열되기보다는 국민이 통합되는 역할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목소리였다고 생각하고, 과거를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미래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달라, 저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번 4.7 재보궐선거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 대표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시고 또 그 의지도 표명을 하신 만큼 정부 여당은 협치의 자세로 야당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잘 협력이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안철수 대표님, 권은 의원님, 또 고모님들 감사합니다. 안철수 대표님과 제가 처음 뵌 것은 청춘과의 대화를 우리 부평 문화회관에서 법륜 스님과 하실 때 처음 좀 콘서트에 제가 가서 뵙게 됐습니다. 물론 그전엔 책을 통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었지만 직접 대면한 이래, 또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는 또 저희 당의 대표님으로 계셨고,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많은 기대가 국민들 속에 있어 왔습니다. 이 진영 논리에 있는 이 정치판에서 안철수 대표님이 추구하는 진영을 넘어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에 성공과 결실이 있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4차 산업이나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야의 정쟁을 넘어서 새로운 아젠다를 우리 사회에 많이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 기후변화라는 말도 이제 기후위기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류 문명이 사실 지속 가능할 것인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자신있게 예를 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정도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뿌옇게 가릴 때는 과연 이런 지구 상황을 방치해서 우리 손자 자손들이 클 수가 있을까? 실제 지금도 수십 종의 동물들이 생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는데 인류가 멸종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중국 간의 싸움도 이 인류 문명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자기들끼리 중국 우선, 미국 우선으로 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기후변화 협약의 복귀와 탄소 중립화를 표명하게 돼서 아주 저는 환영하고,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화와 연결돼서 상호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진동파 원자로로 이 에너지 문제를 뚫어보려고 그러고, 손 마사요시, 손정희는 재생에너지로 뭘 뚫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유사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도 새로운 그런 아젠다를 제시해서 우리 인류 문명의 어떤 대안을 좀 같이 모색해가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이렇게 일반화돼서 백신 가지고 논란이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좀 정부가 계약은 다 잘 체결되어 있습니다. 파이자도 매주 수요일 날 물량이 들어오는데 하도 일부 야당과 언론이 막 성급하게 공격하니까 정부는 이제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CDA라고 사실 파이저와 이렇게 협약이 돼 있을 때 구체적인 물량 같은 경우를 제시하면 계약 위반으로 잘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저 입장에서는 수많은 나라가 서로 자기한테 달라 그러는데 특정 나라한테 물량을 과다 공급했다 이렇게 보여지면 다른 나라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약을 하면 그걸 좀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정부를 믿고 좀 기다리면 차질 없이 매주 수요일 날 이게 지금 인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다그치니까 일부에서 그를 안심시키려고 좀 자세한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파이저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상당히 지금 그 수습하느라고 좀 곤욕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야당 박진원 의원과 두 분이 백신 얘기를 하겠다고 미국으로 가셨다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백신 확보 같은 경우는 조용히 정부를 뒷받침해주고 부족한 점은 질타를 하시더라도 정부가 가능한 일을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임기 말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누구를 반대해서 만들어진 정치가 아니라 자기 내용을 가지고 추구하는 정치가 저는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의 요체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잘못된 것에 대한 반사 효과로 존재하는 야당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님은 자기의 언어와 컨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꿈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를 좀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 국가에 기여하는 안철수 대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